출발. 자, 어제도 이제 유로파 메인, 컨퍼런스 메인 조금 다르게 조금 들고 왔었는데, 자마토르 프라이부르크 베티스, 에스턴 빌라 2.9배 적중이 조금 됐죠. 7일 연속 지금 이제 해외 축구는 계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컨퍼런스 두 경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라이오와 아테네가 라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심지어 1.16배 똥배당을 받고 조금 두 골을 먹히고 또 역배가 터졌던 경기였고요. 실제 또 이제 라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원정에서 조금 1.5군 쓰고 대승을 거두고 그 가운데 또 홈에서는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일단 오늘 경기는 충분히 또 50배까지 한번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와 애들레이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지금 꼴찌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꼴찌들이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비슷하긴 해요. 지금 현재로 순위 싸움을 조금 치열하게 있는 상황인데, 자, 무엇보다 5승 6무 10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약간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득점에서도 조금 이제 뭐랄까, 일단 바바루세스가 웰링턴 피니트 시절 때부터 그때 당시 폼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죠. 그럴 정도로 일단 웨스턴 시드니에서는 조금 적응을 조금 못 해주고 있는 데다가 뭐 보렐로나 이브스키 이런 자원들이 조금 이브스키가 올 시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애들레이드에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조금 넘어왔는데 친정 친상들로 일단 조금 경기를 치릅니다만은 이브스키가 올 시즌 이제 조금 뭐랄까 아직까지 조금 좋은 활로를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1월달 영입돼 가지고 아직 조금 좋은 행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공격진들 부진은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비도 조금 안 좋아요. 수비도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어서 과연 또 수비 내용들도 좋은 지표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웨스턴 시드니는 공수 밸런스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시드니 FC 승점 1점 차로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3위 자리까지 오늘 승리를 한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바노비치가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상대 또 팀 내 주프로서 각성을 하면서 상대 또 애들레이드는 득점력이 좀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또 두쿨리나 이런 자원들 폼도 조금 좋고, 일단 구딘이 또 영입이 다시 또 됐는데 구딘은 이제 약간 조금 별리가 돼버렸어요. 구딘은 올 시즌 아직까지 조금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행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그는 결론적으로 애들레이드 폼이 좋다, 애들레이드가 공격진의 폼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레이드 역배당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던가,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5 기준점에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최근에 득점에서의 조금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 팀 다 수비가 안 좋습니다. 일단 애들레이드도 실질적으로 조금 실점이 좀 많은 팀이고, 또 일단 이제 또 웨스턴 시드니도 기본적인 실점률이 조금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충분히 또 한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3.5더라도 조금 부담은 안 돼요. 일단 올 시즌 맞대결도 최근에는 또 5골을 주고받았던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5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와 함께 애들레이드 역배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KT 소니폼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KT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조나단 윌리엄스가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이제 출전이 조금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또 취약했던 골 밑에서의 일단 역시 퍼포먼스를 일단 조나단 윌리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일단 커버가 조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하윤기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또 그 자리를 또 힉스나
또 윌리엄스가 또 메워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해 조금 내용적으로 5번 자원의 부재가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인데요. 그 자리를 일단 조나단 윌리엄스가 충분히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점들은 KT 입장에서 상당히 또 주요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3연패 기간 동안 약간 실점도 조금 늘어났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공격진들의 폼들은 그래도 조금 준수하게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가스공사가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일단 약간 뭐 그래도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저 역시도 약간 양 팀들의 매첩들이 올 시즌 약간 팽팽했어요. KT가 이기더라도 전부 다 이제 KT가 이겼던 경기는 승호패 5가 나왔어. 5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또 접전 가운데에서의 신승이 조금 많았다는 점에서 용에는 충분히 또 이제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가스공사가 조금 문제점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꼴찌예요. 리그 성적.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지금 현재 무엇보다 단연코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올 시즌 이제 원정 성적 23경기 동안 5승 18패입니다. 5승 18패.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부진했던 면들이 좀 있다면은 용인은 역시 또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조나단 윌리엄스가 또 어떤 기량을 조금 보여줄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조나단 윌리엄스는 뭐 영국 리그에서도 조금 뛰었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또 KBL 또 이제 또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많은 팀들이 오퍼를 보냈어요. 역시 또 이제 약간 와달라 이렇게 조금 이슈를 조금 보였던 선수인데 전부 다 거절을 했었어. 거절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한 달여 부상으로 이제서 조금 컨디션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제안을 조금 받아들였고 일단 팀에서의 또 그런 부분들이 역시 또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또 KBL에서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런 경기로 한번 또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KT 배당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되고요. 승호패 5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약간 조금 접전 가능성을 조금 열어주신다면은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약간 프랜 사이드가 조금 손이 가네요.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154.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양팀 매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다득점은 좀 없었어요. 일단 5번의 매치업에서 평균 득점이 151점이었습니다. 151점이 났던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가스공사가 시즌 막판이 되니까 완전 수비가 조금 더 크게 무너지고 있고 득점에 조금 올인하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또 야투율성도 조금 좋아졌고 벨랑겔의 활약도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있고요. KT도 최근 어떻게 보면 또 11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83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KT도 역시 수비가 조금 무너져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오바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시즌 막판이 되면서 두 팀은 이제 수비보다는 역시 또 공격에 약간 치중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을 한번 또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여기는 KT 사이드 또 이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바도 긍정적 KT승 헤인디는 저는 약간 승호패 5 프랜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배당이 바뀌었네요. 루큐와 또 이제 약간 우츠노미야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안컵은 제가 조금 웬만하면 조금 잘 안 건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또 용기가 또 7시에 있다 보니까 9시 경기를 조금 배제를 했어요. 9시 경기 같은 이제 뭐 도쿄랑 타오파이 요런 팀들 같은 경우는 실제 맞대결이 조금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 요 경기만큼은 그래도 양팀 맞대결도 좀 있었고 지난 시즌 또 결승 일본 B리그 결승에서 맞붙었던 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표적으로 상대전에서의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류큐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조별리그 또 압도적인 1위를 조금 차지하면서 4강전 직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이슈를 조금 커버를 하고 이제 또 4강 다이렉트 진출로 이제 조금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작년에 이제 파이널 또 우츠노미아의 또 맞대결에서 일단 역시 또 우승을 내줘 버렸어요. 상대전에서도 2승 1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조금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드러냈다는 점이고 물론 또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무엇보다 뭐 류큐가 또 한 차례 조금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우츠노미아는 지금의 순위에서도 보시다시피 동부에서
올 시즌도 단연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높은 승률, 75%의 승률을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단기전 성향에서 상당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츠노미야가 상당히 또 류큐바이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또 우츠노미야가 역배를 잡혀 있었죠. 역배를 잡혀 있었는데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저는 최근의 매치업 일단 역시 저는 약간 우츠노미야의 승을 조금 보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전 집중도 일단 토너먼트에서 강한 우츠노미야 승 전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핸디값은 조금 패스입니다. 핸디값은 건들지 마세요. 일반 승만 하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170.5 기준점이라면은 양 팀들의 맞대결은 상당히 또 팽팽한 매치업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뭐 양 팀들 매치 최근에 평균 득점들을 조금 놓고 봤을 때도 기준점이 조금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준결승인 만큼 또 수비적인 템포들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역시 또 단기전의 성향에 또 저득점의 행보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 대상으로 한번 또 품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우츠노미야 승, 또 연기는 또 이제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이제 도쿄 경기가 또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조금 패스예요. 왜냐면 또 상대전적이 없었어. 상대전적이 없는 팀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니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요 경기는 저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주간 세 경기 조금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또 일단 조금 분위기가 좋은 해외 축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아리와 나폴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적으로 칼리아리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왜 칼리로 배당이 빠지느냐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물론 나폴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런 면들이 좀 있긴 한데 오늘 경기는 앙기사, 데브라이너 전부 다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이제 라인업들이 올 시즌 라인업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또 칼리아리 같은 경우도 벨로티 부상, 보렐리 부상, 펠리치 부상, 공격진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깊어지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에스포지토가 이제 징계 복귀를 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나폴리와의 또 체급차를 조금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맥투미니, 데브라이너, 앙기사 일단 복귀를 하는 경기고요. 이렇다면 이제 약간 조금 중원 멤버, 중원 라인업에서 있다 경기로 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될 수 있고 지난 시즌 또 나폴리가 또 칼리아리 원정에서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랬던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연기는 나폴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폴리는 이제 칼리전에서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물론 무승부 경기도 좀 있긴 했지만은 지금의 또 나폴리가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순위가 상당히 또 이제 챔스권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저는 나폴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조금 어떤 결이 또 나올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관망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 승패라르베 나폴리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나폴리 주요 자원들의 복귀 이슈 이런 부분으로 한번 또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헤라클레스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헤라클레스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죠. 근데 요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조금 강등 버프 요런 게 조금 발현이 좀 되는 팀들이 하위권 팀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최다 실점 팀이고 역시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다는 점들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이제 엑셀시오라의 매치에서 최근에 또 고전을 하고 있어요. 상대전에 상당히 또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엑셀시오르도 최근에 꾸준한 연패를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공격력에서만큼은 또 엑셀시오르가 일정 수준 페이노르스전에서도 득점, 뭐 알크마르 상대로도 득점을 조금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득점력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죠.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팀 내 주퍼죠. 쿨레노비치가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고 제파비크가 오늘 경기 징계로 빠진다면은
공격진들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수비 밸런스는 깨져 있는 팀이 지금 현재 헤라클레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엑셀시오르전에서의 열세를 조금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또 엑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헤라클레스를 잡고 강등권과의 격차를 조금 벌려내야 되는 동기부여가 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배당 대비해서 충분히 또 엑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조금 먹음직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한번 또 여러분들의 선택지 5.20배 조금 먹음직스럽긴 하죠. 근데 두 팀 입장에서 또 상호간에 또 해볼 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또 이제 또 뭐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도 엑셀시오르만큼은 조금 잡아야 되는 경기고 양 팀들의 매치가 올 시즌도 뭐 2대1에 또 난타전이 조금 펼쳐졌었는데 뭐 그냥 오바입니다. 늘 만날 때마다 오바. 뭐 지지난 시즌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난 난타전이 펼쳐졌던 내용이라서 두 팀들의 매첩은 또 용기 2.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바로도 컨디션을 조금 잡아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상호간에 또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도 또 엑셀시오르전만큼은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거고 그 가운데 또 수비는 더 헐거워질 수 있다. 오버와 함께 엑셀시오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히와 호펜하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 정말 이제 조금 매력적인 팀이죠. 정말 최근에 봤을 때는 뭐 슈투트가르트 경기도 좀 재밌고 호펜하임 경기도 상당히 또 재밌는데 무엇보다 라이프치히 경기가 요즘에는 최근에 또 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또 안구정화, 정말 남자들의 축구 이런 부분들 선이 굵은 분데스리가의 매력을 상당히 또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디아몬테가 이제 무엇보다 팀 내에 제가 봤을 땐 디아몬테는 이제 약간 라이프치히에는 조금 아깝다. 그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정말 이제 조금 볼 터치나 이런 분들이 정말 환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디오망디 오늘 경기 호물루와 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기고 자, 일단 이제 홈 경기가 8승 2무 3패요. 8승 2무 3패로 홈에서는 꾸준하게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호펜하임도 이제 강한 팀이죠. 실제로 이제 크라마리치, 아슬라니 이런 점들의 공격진들이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호펜하임 또 홈 대비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좋은 팀입니다. 역시 또 7승 4무 2패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유달리 라이프치 원정에서는 레드불 아레나 라이프치히에서는 실질적으로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는 역시 또 양 팀들의 매치는 홈팀의 우세가 상당히 또 일단 조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난히 홈발을 좀 받는 매치입니다. 일단 올 시즌도 이제 홈에서는 또 호펜하임이 3대1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지난 시즌도 일단 호펜하임이 홈에서는 4대3의 승리를 했고요. 작년 또 라이프치히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3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그냥 양 팀들은 그냥 홈팀의 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상원의 홈매치에서는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여기는 충분히 또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 한번 또 일어나셔서 보시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공격진들 폼이 지금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일단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녹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빠른 전개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이제 3.5 기준점 오바도 상당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바도 긍정적, 라이프치 사이드로도 긍정적, 헤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두 팀 폼은 미쳤어요. 근데 무엇보다 홈팀이 대부분의 승리를 가져갔다. 이게 조금 결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 들자 추천이 60만 개밖에 안 눌러져 있어요. 추천 개수 조금 더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냥 좋은 거죠. 아시겠죠? 네, 화이팅!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와 또 우디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아와 우디네세 어떻게 보면 또 무승부각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이제 제노아 정배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정배당의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디네세가 제노아전에 조금 약합니다.
최근 8경기 동안 우디네세는 제노아전에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제노아전에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디네세가 11위를 달리고 있지만 승점 36점, 제노아는 13위를 달리고 있지만 승점 33점으로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노아가 약진을 좀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AS 로마를 또 2대1로 격파를 해냈고 헬라스 베로나를 또 2대0으로 또 잡아내면서 상대 또 2연승의 분위기로 반등세를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역시 최근에 약간 풀멤버 구성입니다. 부상자들이 거의 다 지금 합류를 했고요. 뭐 데루시 감독 체제에서 일단 발단지 또 이제 마시니 이런 점들이 조금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콜롬보를 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경기력들이 조금 표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우디네세가 지금 현재로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수비진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 베르톨라, 차놀리, 제무라 이런 핵심 수비진들이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진 가운데 풀멤버의 제노아를 조금 상대한다면은 실제 최근에 또 제노아전에 조금 약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과히 또 이제 풀멤버의 제노아 상대로 수비진들의 주요 수비진들이 조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들이 의외로 난타전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노아도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강등권과 조금 멀어져 있고 한번 또 이제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조금 공세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역배지만 2.5바 2.5바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요. 승패랍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디네세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오늘 조금 뼈아픈 실점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제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제노아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어느바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오바의 또 난타전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한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일단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랑스와 앙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랑스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과의 격차는 지면적으로 승점 1점 차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엇보다 조금 이제 파리가 경기 수를 조금 덜 치렀어요. 덜 치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리가 좀 더 유리합니다. 오늘 경기를 이제 또 조금 요렇게 끌고 가면은 파리는 아직까지 2경기를 좀 덜 치른 상황에서 조금 이제 랑스와의 또 격차를 충분히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건데 또 앙제와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랑스가 최근에 약간 폼이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조금 메스전도 그랬고요. 일단 최근에 펼쳤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약팀들 상대로도 조금 고전하는 면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 앙제라면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또 로리앙 원정에서 패배, 조금 뭐 리옹전의 무승부, 뭐 좀 지난번에 또 메스 원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홈 경기만큼은 또 이제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홈에서는 역시 또 최근에 뭐 리그 1위로서 11승 2패로 13경기 동안 압도적인 승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특히 또 앙제전은 6연승입니다. 6연승을 달릴 정도로 앙제와의 매치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앙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약간 부상 여파도 조금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로 약간 젊은 선수층도 조금 얇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부상 여파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뭐 치명적인 상대전에 또 약점을 보였던 랑스전이라면은 일단 요 경기는 랑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에드와르드 일단 토뱅 요런 공격자들이 상당히 또 폼이 좋은데 오늘 또 이제 생막시맹이 일단 복귀를 합니다. 생막시맹이 또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미드필더 라인업에서의 활로를 조금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랑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게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언어바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언어바는 굳이 조금 손댈 필요는 없다. 일단 역시 핸디값 잘 설정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8배 그죠? 5.08배가 조금 놓여져 있는데 뭐 요런 격차를 조금 벌렸던 적은 없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또 먹음직스럽게 좀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요 경기 아무튼 앙제 사이드에서 랑스 사이드에서 한번 또 핸디값 잘 설정해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프레스턴과 스토크 시티는 조금 패스할게요. 이부 리그 팀들이 조금 요즘 최근에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고요. 자, 아무튼 본머스와 맨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본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을 안겼던 경기들도 좀 있죠. 일단 뭐 최근 뭐 리그 내에서 12 자리로 조금 내려앉은 기세가 조금 꺾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썬더랜드와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 홈 경기만큼은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본머스가 최근의 경기로서는 조금 무승부 기록이 조금 많았습니다. 약간 번리전의 무승부도 조금 아쉬웠고요. 브랜드포트전에서 홈 경기 무승부, 썬더랜드전 무승부, 웨스트햄전 무승부 포함해서 4연속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맨유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캐슬 원정에서 한 차례 조금 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맨유가 오신 요거는 약간 이제 맨유 입장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웨스트햄과 또 맨유가 붙었을 때, 런던 이제 원정 갔을 때요. 런던 스타디움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도 폼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럴 정도로 그 형이 또 웨스트햄이 또 이제 약간 승리를 조금 거둬갔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5승 6무 4패예요. 5승 6무 4패.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유난히 본모스 원정, 일단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본머스가 홈 경기가 올 시즌 또 6승 7무 2패예요. 일단 직전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번니 원정에서 승리를 못 거두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근데 원정이 부진해. 본머스는 원정 성적이 시즌 내내 조금 좋지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머릿속에서 지우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정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올 시즌 본머스는 상당히 또 폼이 좋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지면적으로 클라이베리트는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지만은 오늘 경기 도크가 또 복귀를 하고요. 뭐 스카시나 또 크리스티 요런 이제 미드필더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조금 가용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뭐랄까 본머스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유는 원정에서 약한 원정이 있어요. 약한 원정 일정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본머스 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본머스 역배, 아무튼 본머스 프렌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 3.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들의 맞대결은 늘 난타전입니다. 뭐 최근 올 시즌 맞대결도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에서 뭐 그때 당시 아모림 체제긴 했죠. 아모리 감독 체제긴 했지만은 4대4의 난타전 8골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맞대결에서 최근에 또 뭐 5골도 나고 뭐 4골도 나고 이런 경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맞대결의 난타전들이 빈번하게 조금 펼쳐진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또 오버도 괜찮습니다. 3.5 기준점이지만은 오버도 긍정점. 이거는 맨유 정배당을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역시 또 본머스 역배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상성 관계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상성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분들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 가운데 또 연기는 또 오바도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아레알, 최근에 이제 또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경기를 따른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소시에다드도 최근의 경기력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력에서 오야르 사벌이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뭐 시즌 초반에 조금 불안했다가 이제 팀 내 주포로서 제대로 이제 폼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야르 사벌의 폼이 지금 미친 듯이 불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업,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또 있죠.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권에서 지금 상위권 내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도 이제 두 팀 다 역시 동기부여를 조금 크게 하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 소시도 이제 약간 조금 유럽파권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양팀 매치는 또 소시가 잘 안 집니다. 지금 이제 쿠보가 좀 빠져있고 에레라 빠져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소시에다드는 비아레알 상대로 상당히 또 매치업에서 조금 밀리지 않는 내용들, 이 발렌시아 원정에서 되려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성 관계에서의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주는 매치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소시프렌을 접근 포인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오버도 좋아요. 아시겠죠? 2.5 기준점에 뭐 비아레알도 지금 이제 뭐 미카우타제, 뭐 페페 요런 점들 상대 득점들이 조금 올라와 있고,
요새 부상은 또 약간 어느 정도 잊혀질 정도로 최근에 또 득점력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고요. 소시에다드도 참 어떻게 보면 홈에서 오사수나를 또 3대1로 격파를 할 때 최근에 또 솔레르나 오에르사발 요런 점들의 폼들이 지금 미쳐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2.5보다 긍정점. 일단 약간 위의 라인업들 이제 무나 펜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또 이제 또 소시프렌의 가능성은 상당히 또 이제 좋게 보실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품고 가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축구를 꾸준해요. 그죠? 해축은 지금 꾸준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조금 고배당 50배, 정확한 50배입니다. 뒤에 소수점도 없어요. 깔끔한 50배로 4콩, 200콩, 한번 또 무세금으로 깔끔하게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분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바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또 소통으로 여러분들하고 호흡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십시오. 가자!